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내에서 임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개발하고 있는 보고서 작성 에이전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삼성 리서치 AI 프로덕티비티 팀에서 에이전틱 레그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송하연입니다. 오늘 발표는 사내에서 사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운영 중인 딥다이브의 서비스 아키텍처와 레그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기술적 이슈 및 솔루션을 소개드리고, 이어서 상영님께서 딥리서치 기반 보고서 작성 플로우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도한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내에서는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에이전틱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보고서 작성 및 문서 질의에 특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리서치에서 개발 중인 딥다이브는 다양한 사내외 문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의에 맞춰 정보를 탐색하고 요약하며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단순 질의나 보고서 작성을 넘어 개별 문서의 요약, 높은 퀄리티의 심층 리서치 보고서, 또 HTML이나 PPTX,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로 제공되어 임직원분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에이전틱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에이전틱 디자인 패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서 처리에 특화된 그림과 같은 구조의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편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 간단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용자 질의가 들어오면 코디네이터에서는 특화 에이전트로 분기하거나 일반 대화 형식의 플로우를 탈지 결정합니다. 만약 사용자 질의가 일반 대화로 분기하게 되면 게이트키퍼 에이전트는 해당 질의가 처리되기 위해 계획이 필요한 질의인지 혹은 비계획형 질의와 같은 단순 형태의 질의인지를 구분하여 이후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리소스를 낭비를 막게 됩니다. 이후 질의가 플래너 에이전트에 전달되면 플래너 에이전트는 서비스가 보유한 여러 에이전트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실행 계획을 계획하게 됩니다. 슈퍼바이저는 플래너의 이러한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다수의 에이전트가 협업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의 상태 관리와 실행 흐름을 관리합니다. 슈퍼바이저는 다양한 에이전트들과 연동하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그중 레그 에이전트들은 필요한 데이터들을 툴과 연동하여 사 내외의 여러 스토리지들에서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풋 에이전트는 이렇게 수집되고 정제된 컨텍스트들을 여러 형태의 결과물로 임직원들께 제공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단일 에이전트 작업은 물론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사용자의 질의들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구조의 핵심은 레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면서 만난 몇 가지 사례와 도입한 솔루션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선 사용된 데이터 또한 좋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지식화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소개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레그는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쿼리를 조정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한 다음 이를 잘 조합해 결과를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이 각각의 단계들을 고도화해 사용자가 업로드한 단일 문서에 대해서는 빠른 핵심 파악을, 다중 문서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과 제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 중점을 둔 것은 단일 문서에 대해 문서 전체를 빠르게 파악해 핵심만 추출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문서를 파악할 때는 여러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문서의 종류는 논문, 특허, 보고서 또는 세미나 자료 등 매우 다양해서 분석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또한 사용자 질의 없이 문서 전체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커버리지와 세일리언스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128K를 넘어 1밀리언의 인풋을 처리할 수 있는 LLM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 문서 전체를 넣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는 모델의 추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퀄리티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논문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특정 논문의 구성이 기술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간략하게 있고
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가 문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문서 전체를 통째의 인풋으로 넣게 되면 핵심 기술이 아닌 다수의 예제들이 요약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긴 컨텍스트의 입력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커졌지만 모든 컨텍스트를 다 같은 웨이트로 처리하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중요한 정보가 컨텍스트의 중간에 위치해 있을 경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지션 바이어스로 인한 로스트 인 더 미들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글 클라우드가 발행한 논문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벡터 서치된 결과이든 키워드 서치된 결과이든 컨텍스트가 길어지면 LLM의 결과 또한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마냥 큰 문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건 언제나 성능과 속도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컨텍스트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풀고자 했습니다. 각 워크플로우는 계층적으로 실행되어 재활용됩니다. 인베딩된 청크들은 시멘틱하게 묶어서 K개만큼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센트로이드 기반으로 대표 청크를 고르고 리랭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선택된 대표 청크들은 프롬프트와 함께 모델에 전달되어 생성된 논리지들을 저장하여 재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포맷의 문서에서도 정보의 편향 없이 컨텍스트를 최적화하여 답변 속도는 빠르게, 핵심은 정확하게 파악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통 레그를 고도화해서 개별 문서 처리에 최적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어서 여러 문서에 대해서 한층 더 개선된 솔루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포맷의 문서들과 여러 사내외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일 문서 처리보다 더 현명한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레그 워크플로우에 에이전트 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해 보았습니다. 발표 초반에 말씀드린 구조에서 메인 에이전트인 플래너와 슈퍼바이저, 그리고 리서처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질의가 들어오면 에이전트들을 중심으로 사용자 질의를 점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사용자 질의가 들어오면 메인 에이전트들이 전략을 계획하고 동적으로 에이전트들에게 일을 처리하게 합니다. 또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 의미 있는 컨텍스트들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질의가 단순해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앞뒤 문맥과 첨부와 문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에이전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변경해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에이전트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에이전트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작업을 거칩니다. 우선 쿼리 리라이터인데요. 쿼리 리라이터는 사용자의 질의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순수한 사용자의 질의는 자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이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쿼리 리라이터가 사용자의 질의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또 여러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잘 검색해오기 위해 검색을 위한 검색용 쿼리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재정의 된 쿼리들과 함께 플래너가 복잡한 사용자 질의에 대한 최적의 전략을 계획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리지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도큐먼트 프로파일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여 각 문서에 대한 핵심 키워드, 또 여러 라인에 걸친 요약들, 특정 엔티티 등을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용자의 실제 질의가 발생하기 전인 슬립 타임이 연산됨으로써 GPU 등의 리소스 사용 효율을 높이고 실제 사용자 반응이 오가는 테스트 타임의 처리 시간을 개선하여 실시간 처리 부담을 낮추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레그를 고도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질의를 더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렇게 정제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전문적인 보고서가 생성되는지에 대해 창영님께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멀티 에이전트 기반 보고서 작성 워크플로우를 소개할 윤상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리서치에서
LLM을 활용한 자연어 생성과 레그 기술 연구 개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저 또한 현재 AI 프로덕티비티 팀에서 근무 중이고요. 사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레그 기반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멀티 에이전트 형태로 구현한 보고서 생성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를 소개하고 에이전트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쌓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와 구현 의도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는 하이 레벨로 보면 플래너와 리트리버, 그리고 라이터 이렇게 세 가지 에이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워크플로우의 핵심은 사람이 글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개요를 먼저 구상한 뒤 글을 작성하는 듯한 과정을 멀티 에이전트 구조로 구현한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을 토대로 보고서 본문을 작성하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플래너가 먼저 리트리버를 호출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이때 플래너는 LLM을 활용해서 여러 개 검색 지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각 검색 지리에 대하여 리트리버의 검색 펑션을 호출하고 개요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그 후 플래너는 검색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제목과 함께 일련의 단원과 소단원으로 구성된 개요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요가 완성되면 플래너가 개요를 라이터에게 전달하고 라이터가 각 소단원에 대한 본문을 차례대로 작성하게 됩니다. 라이터 또한 마찬가지로 각 소단원마다 본문을 작성하기 위해 제목과 연관된 검색 지리를 생성해서 리트리버를 호출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본문을 작성합니다. 이때 라이터는 각 소단원을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작성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즉, 첫 번째 소단원 본문을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 소단원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소단원의 본문을 병렬로 생성하고 취합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 관점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사람이 체계적인 글을 작성할 때 거치는 과정을 바탕으로 워크플로우를 구현했기 때문이고,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설명할 때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플래너와 라이터 에이전트의 세부적인 워크플로우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래너와 라이터 에이전트 내부는 제너레이터와 리뷰어, 그리고 코렉터, 서브 에이전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초본을 작성한 뒤에 초본을 검토하고 이 검토 의견을 토대로 초본에서 고쳐야 될 점들을 찾아서 교정을 하고 최종본을 완성하는 흐름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멀티 에이전트를 초도 구현했을 때 제너레이터만으로 플래너와 라이터 에이전트를 구현했으나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작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LLM을 바꿔가도 프롬프트 인스트럭션을 구체화해도 일부 인스트럭션이 무시되는 경향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셀프 커렉션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생성 과정을 3단계로 확장시킨 것이고, 그 결과 본래 의도했던 가이드라인에 보다 충실하게 텍스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서브 에이전트를 각각 구현하기 위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구상해서 각 서브 에이전트에 사용할 프롬프트의 인스트럭션으로 정의했고, 정의된 인스트럭션을 LLM이 충실하게 따르도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여러 스텝을 거쳐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도 현재 스텝에서 갖고 있는 정보 중 어떤 것을 어떤 형태로 다음 스텝에 전달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초도 구현 당시 파악했던 문제점은 라이터 에이전트가 이전까지 작성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작성한 일부가 똑같이 혹은 거의 유사하게 중복 생성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보고서 형태로 취합했을 때 전개가 부자연스러운 경우를 종종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람이 작성하는 방식을 떠올려 해결했는데요. 사람도 글을 작성하면서 앞에서 작성한 내용을 보면서 쓰기 때문에 에이전트 또한 이런 비슷한 과정을 통해 같은 내용을 중복 생성하는 이슈,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전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간 효율 극대화를 위해 본문을 단원별로 병렬로 생성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적용한 순차적인 흐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보고서 에이전트가 생성한 결과물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취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질의응답과 달리 장문의 텍스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많은 내용을 믿고 써도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LLM을 활용해서 본문과 함께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을 고려했고요. 이번 장에서는 출처 표기 생성 기술을 구현하게 된 배경과 취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처를 함께 표기하기 위해 에이전트가 본문을 작성할 때 LLM에게 검색 결과 중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했는지 같이 표기하라고 지시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까 라이터 에이전트에 대해 설명할 때 보여드린 본문 예시인데요. 달라진 점은 텍스트 뒤에 각주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하단에는 각주에 대한 출처가 취합되는데요. 이는 본문 생성 작업이 끝난 뒤 에이전트가 참고한 검색 결과의 출처, 즉 참고한 파일 목록 형태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LLM이 등장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LLM이 내재된 지식에만 의존하는 경우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자들에게도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신뢰감을 느끼도록 에이전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검색했고 이를 근거로 본문을 작성했다는 장치가 추가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생성된 결과물에 조금 더 믿음을 갖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근 레그 연구 분야에서도 사이테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해서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완화될 뿐만 아니라 답변 생성 정확도도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고 사이테이션 또한 할루시네이션 문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사이테이션 생성과 함께 고품질 보고서 생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처 표기를 위해 적용한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 특허 등의 문서들을 읽으면서 각주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LLM을 활용해서 출처 표기를 생성할 때 단순히 이 각주들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대신에 특정 사이테이션 패턴을 고안해서 이 패턴을 함께 생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고안된 패턴을 생성하도록 프롬프트의 작성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고 거듭된 테스트로 코너 케이스를 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너 케이스가 재현되지 않도록 프롬프트 인스트럭션에 제약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최종본에 이 사이테이션 패턴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후처리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최종본에는 흔히 쓰이는 각주 표기로 대체되도록 했습니다. 후처리 알고리즘을 코드로 작성해서 수차례 테스트를 통해 동작 여부를 확인했고요. 후처리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참고 파일들을 취합해서 참고 문헌 텍스트를
보고서 하단에 출력하도록 구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제목과 목차 그리고 참고 문헌까지 갖춘 체계적인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저희 팀에서 연구 개발한 멀티 에이전트들을 소개했는데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멀티 에이전트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업무 생산성을 업시켜줄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정식의 답인 X를 찾는 것이 저희 팀의 향후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할루시네이션 문제 해결, 사용자 질의에 내재된 복합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시키는 문제 해결 등 이 방정식에 대한 해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이 해를 모두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저희 팀의 향후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팀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연구하고 업그레이드된 멀티 에이전트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고서 작성 에이전트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송하연 프로님과 함께 발표한 윤상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